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과 일본 해군에 의해서 랴오닝함이 굴욕 사건이 지난 4월 10일 있었죠. 이 일 이후에 이걸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해군 창설 72주년을 지난 4월 23일 맞았는데요. 이날 이 하이난에 있는 사냐에서 최신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해 가지고 3척의 신형 전함을 동시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날 취역한 창정 421 전략 핵잠수함, 그리고 위선급 하이난 31 강습 상륙함이죠. 이걸 LHD라고 합니다. 그리고 런하이급 105 다롄 구축함. 이제 이게 3척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 가지고 시찰까지 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해군은 이 함정 명칭을 잠수함은 혁명기인 창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대장정 할 때 이 장정을 창정이라고 합니다만 이 창정으로 단일화하고 있고요. 대형 함정들은 각 성 이름과 주요 대도시 지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언론들의 대대적인 취역식 이 보도하고는 달리 그 실체가 과연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도 수륙 공격함 하이난함의 실체에 대해서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완전 가동에 돌입하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자랑스럽게 미국 견제용으로 꺼내든 이들 신형 전함에 대한 실체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오히려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전함들을 왜 이 시기에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했을까? 그런 의문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지난 3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윤석준 개건연구위원이 예비 해군 대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 취역한 중국 해군역의 허와실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지난 4월 23일 치러진 중국 해군의 새 전함 취역식에 대해서 중국은 이번 취역식을 해군력 현대화 성과를 국내적으로 과시할 의도를 갖고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취역식에 선보인 신형 전력의 허와 실이 공존한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허는 무엇이고 실은 무엇일까요? 우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형 함정 3척을 동시에 취역시킨 행사를 주관했다는 거, 이거 처음이거든요. 특히 이건 2019년 12월 17일에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성 사냐 해군기지에서 거행했던 산둥 항모 취역식에 참가한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행보는 한마디로 이번에 취역하는 새 전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국내에 중국 해군의 위용을 크게 부각해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취역한 새 전함의 실체가 중요하기보다 이렇게 새롭게 규모가 엄청난 새 전함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관한 자리에서 취역시켰다는 대외적 이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중국 당국이 노리는 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 취역식을 통해서 중국 해군 남해안대 사령부에서 거행했다, 이것은 최근의 미중 충돌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동아시아 해안과 공역에서의 미국과 군사 외교적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노리는 실입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중국 해군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미 해군의 알레이버급 이지스 머스틴 구축함에 의해서 조롱당한 치욕,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항공모함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강습 상륙함인 하이난함을 선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존심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선보인 중국의 새 전함이 과연 중국이 의도하는 만큼의 능력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윤석준 예비 대령도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신형 전력들이 대부분 미완성이라 그러면서
작전 완전성을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점을 바로 꼬집은 겁니다. 우선 하나 볼까요? 이 창정 31 SSBN입니다. 중국 해군이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잠수함 치고는 너무 구식입니다. 윤석준 해병 대령에 의하면 창정 31 이 SSBN은 러시아 구형 델타 3급 SSBN을 모방한 구형 설계인데요. 미 해군 정보국 ONI가 2009년 중국 해군 보고서를 펴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러시아 델타 3급 SSBN보다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고 평가한 2류급 SSBN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전 능력도 그러니까 높게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런 수준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에 북태평양의 쿠릴 열도에서 동급의 타입 공구사형 SSBN이 수중 작전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능력이라 그러면 여기에 탑재된 JL, 그러니까 G랑 2급 잠수함 발사탐도 미사일 SLBM이 쿠릴 열도에서 발사돼야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 정도로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죠. 만일 중국 동부 해역에서 발사를 했다 그러면 이 알래스카 근처 알류샨 열도 정도에만 도달하는 제한성을 갖는 이 작전 능력 그리고 범위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에 사정거리 12,000km 이상의 신형 G랑 3를 발해만해서 시험 발사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게 실용화가 됐는지 또 과연 이번에 새로 취역을 한 이 잠수함에 이게 장착이 가능할지 뭐 이런 건 다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불가능할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하이난 LHD입니다. 가장 논란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는 게 바로 이 윗선급 하이난 LHD인데요. 아직 상륙 기동 헬기가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수직식 상륙 작전이 아닌 수평식 상륙 작전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윤석준 해병 대령에 의하면 현재 중국 해군과 해병대는 러시아의 카모프 모방형 창어 지상작전용 Z-10을 상륙작전 헬기로 개선 중인데요. 여기에 또 유럽 슈퍼 프레론 창어 Z-18하고 하얼빈 Z-9을 대잠전용으로 구축함과 프리기드함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헬기가 타입 075형 이 LHD의 대잠 작전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화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이 UH-60 다목적 헬기를 모방한 하얼빈 Z-20 다목적 헬기를 미 해군의 UH-60 로메오와 같은 성능의 해상 작전 헬기로 개량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제품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이 윤석준 예비역 대령의 지적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칸 강습함, 상륙함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완전 가동에 돌입하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하이난함이 남중국해와 대만을 겨냥한 강습 상륙 작전을 위해서 건조되긴 했지만 이 작전의 핵심인 탑재 상륙 기동 헬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60에서 70명 정도의 상륙군을 탑재하고 320km 정도를 항해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 이걸 이제 싣고 이것에 의해서 수평적 상륙 작전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새로 구축함이 또 하나 나왔죠. 다리남입니다. 1만 톤 규모인데요. 미 해군의 타이콘 테러가급 이지스 순양함을 모방한 겁니다. 112기의 수직 발사대를 탑재해가지고 함대 공, 함대 지, 함대 함 미사일 이런 다양한 미사일을 갖춘 항모 전투군 호위 전력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1번 난창함과 2번 라샤함을
보하이만에서의, 이 보하이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바해만이죠. 이 보하이만에서의 랴오닝 항모와 함께 북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을 시켰고요. 지난 4월 랴오닝함이 칭다오를 출발해가지고 바시협을 거쳐서 하이남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다시 귀환할 때 이때 이제 수모를 당했었잖아요. 이 난창함이 핵심 구축함으로 처음으로 동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취역한 3번 다롄 구축함은 이 남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산둥 항모하고 항모 전투군으로 함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중국 해군이 이번에 세 전함을 취역하면서 모두 남중국해를 겨냥한 남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을 시킨다는 것은 현재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 해군의 능력에 크게 못 미치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중국 해군은 이미 하이난섬 사냐 해군기지에 대형 터널형 잠수함 계류 부두를 건설했고요. 그러면서 이 타입 094형 SSBN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예 이 사냐 기지를 이 SSBN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산둥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랴오닝함은 동중국해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군사력이라는 게 숫자가 많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효율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거죠. 지난 4월에 중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이라는 난창함까지 함께 움직였던 이 랴오닝 항모전단이 미 해군의 머신함에 의해서 대열도 흔들리게 되고 아예 농락까지 당했다는 것. 이건 중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라든지 대응력 그리고 방어력 같은 것들이 미군의 그것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중국이야 뭐 이번 새 전함의 취역식으로 남중국해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뭐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지난 4월 24일 황구 15의 영문판 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숭중핑하고 왕예난 박사하고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취역식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 양대 국영 조선소들의 역량과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준 것이고 특히 이들 전력들이 남해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것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 고유의 역사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해함대 사령부가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관병 군사학자들의 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미 하이난함이나 창정 31 SSBN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전력들이 여전히 이류급 군사과학기술을 접목한 미 해군의 모방형 전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 해군과 같은 원해, 그러니까 먼 거리의 바다에서의 작전 완전성을 갖추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축적해야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질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현대화보다 오직 양적 우세와 팽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만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윤석준 예비역 대령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타입 07형 LHD하고 05형 DDG 건조가 그러니까 구축함 말씀드리는 건 나래남 이 건조가 수개월 간격으로 건조되고 있는 양상 그리고 이번 취역한 총 톤수가 64,000톤급이다. 이건 어느 한 국가 해군력 총 톤수보다 많은 양적 규모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중국의 무리한 건조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질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아예 이걸 양적 팽창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중국 해군의 무모한 과시욕구는 중국의 체면 문화하고도 직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가 최고여야 된다. 내가 가장 크다. 뭐 내가 세상에서 이거다. 뭐 이런 거. 이런 이 중국식 체면 문화가 능력도 안 되는 크기 과시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채워줄 소프트웨어도 없으면서
일단 하드웨어만 엄청나게 과대 포장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체면 문화 때문에 120년 전에 그 거대했던 청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중국은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새 전함의 취역식, 이게 참 보기에 민망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